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칼 톡입니다. 요즘 구충제의 항암 효과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동물 구충제의 항암 효과 연구는 종종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미국에서 소세포 폐암 환자인 조 티펜스 사례가 TV에 소개되었고 국내에도 유튜브로 소개되면서 펜벤다졸이라는 동물 구충제에 대한 말기 암 환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단 지금 이슈가 되는 펜벤다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암 치료제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또 새로운 치료제로 한 번씩 크게 이슈가 되는 뉴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슈가 된 조 티펜스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티펜스는 2016년 8월 소세포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방사선 항암 치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치료 초기에는 제한기로 종양의 전이가 심하지 않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2017년 1월달 방사선 치료 종료와 동시에 검사한 펫에서 간과 뼈 등 전신에 전이가 되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펜벤다졸을 복용하였고 이와 별개로 조 티펜스는 신약의 임상시험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펜벤다졸 복용 이후에 그해 5월달 펫 검진상 완전 간해, 즉 검사당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로 호전되었고 관련 내용이 TV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것이죠. 또 이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2018년 네이처의 자매지에 펜벤다졸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실험실 논문 결과를 추가한 내용의 영상이 나오자 말기 암 환자들의 관심이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펜벤다졸은 항암 기전 중 세포 내의 미소세관에 작용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펜벤다졸이 함유된 파나포나 옴니크로 같은 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를 복용하는 환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암이 전신에 전이가 되어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면 사실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조 티펜스가 밝힌 내용이 모두 맞다면 실제로 이 이야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향후 임상시험으로 실질적인 약의 인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펜벤다졸이 말기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 인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 티펜스는 3일 동안 1g, 펜벤다졸 약 220mg을 복용한 이후에 4일 쉬는 방법으로 복용했고 앞으로도 평생 복용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환자의 경우에는 10일 동안 500mg을 복용한 경우도 있는 등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기 복용법은 동물들에게 일회성으로 복용할 때와 비교해서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환자가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복용했을 때 인체에 어떤 독성이 나타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미 펜벤다졸 복용 이후에 간 독성 부작용이 사람에게 보고된 바가 있고 계획에서는 골수 억제의 부작용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복용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간 기능 검사와 혈액 검사 등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암 전문의로서 펜벤다졸의 효과에 대해서 저 역시 희망을 품어보지만 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임상시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체에 투여되는 약의 효과는 임상시험 1상, 2상, 3상 등의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철저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실험실 연구를 넘어서 임상시험을 통해 인체의 안전성과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치 용량이 정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약보다 인체에 더 효과가 있어야 정말 신약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약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결과가 없다면 오랜 기간 검증된
약을 대체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조 티펜스의 사례는 미국에서 텔레비전 인터뷰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튜브 등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펜벤다졸 자체의 효과인지 그가 투여했던 다른 임상시험약의 효과인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3상 임상시험에서 소위 말해서 가짜약이라고 일컫는 위약을 투여한 경우에도 종양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명의 사례로 약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상당수의 암 치료가 마치 유행처럼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곤 했는데요. 최근에도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죠. 한 국내 회사가 암 백신을 만들어서 환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 회사는 2013년 네이처라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일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당시 간암에서 65%라는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주변에서 주식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신약 개발에 따른 그 회사의 향후 가치를 물어볼 정도로 국내 암 치료제 개발의 핫 이슈가 되었고 한때 주가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라고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눈에 띄는 후속 결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도 엔지오스타틴이라는 항암제의 개발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저도 내과 수련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만 의대 교수와 학생, 병원 전공이 모두 이제 곧 암은 정복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암 전문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그 약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특정 한약제가 암 치료제로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약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연구 속도입니다. 효과가 좋은 신약은 당연히 빠르게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좋은 신약이라면 그만큼 다수의 의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좋은 결과가 보고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더 연구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신약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 별다른 후속 결과가 없다면 그 약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펜벤다졸도 아직 검증해야 될 단계가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1999년도에는 펜벤다졸의 간암 유발 가능성이 암시된 실험실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항암 효과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암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은 시도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암의 효능을 따라서 한 개인의 경험이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주의 깊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펜벤다졸에 관련된 온라인상 글들을 보면 실제로 구충제의 암 치료 효과는 있으나 제약회사 로비로 개발이나 연구가 되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더군요. 그러나 이런 말은 의학 연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진행하면서 생존율을 높인 신약이라도 막상 그 효과는 기존 약에 비해서 몇 년도 아닌 겨우 수개월 정도 향상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정도의 효과만으로도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신약의 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약으로 말기암을 완치시킨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명예롭고 인류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영광이지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새로운 치료를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로비로 획기적인 약이 빛을 못 본다는 의견은 지나친 편견입니다. 어쨌거나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요. 만약 환자가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이 약을 복용하기로 했다면 의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펜벤다졸은 동물 구충제 약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와 법적 책임 소재로 병원 처방은 사실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인의 책임하에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그래도 담당 의사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치료 중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몰라 계획된 치료가 늦어지거나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미 펜벤다졸에 대한 간 독성 부작용이 보고가 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간 독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간 독성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증상은 황달입니다. 즉, 피부나 눈동자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소견인데요. 대부분 황달이 생기기 전에 소변색이 먼저 진해집니다. 그러니 소변색을 항상 주의 있게 체크하시고, 만약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면 즉각 약을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 보고이긴 하지만 골수 억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열이나 출혈 등 감염 또는 혈소판 감소증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서 조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약을 2, 3개월 이상 복용한 후에도 종양이 커지거나 부작용이 생긴다면 중단하는 것이 맞겠지요. 두 번째로, 펜벤다졸을 복용한다면 다른 약이나 민간요법은 병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약들을 혼용을 하다 보면 약과 약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상호작용이 생겨서 독성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 디펜스는 비타민 E를 같이 복용했고 또 비타민이 유용하다는 실험실 보고도 있으므로 비타민 이외의 대체요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비타민의 항암 효과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의 항산화 효과가 항암 치료제의 종양 억제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조 디펜스의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때는 보호자나 가족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들께서 당사자인 우리 환자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새로운 치료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효과나 부작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방법일수록 환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접할 때 나름대로 이를 수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누가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식으로 따라가다가는 하루 종일 새로운 방법만 찾고 시도하다가 시간을 보내도 부족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치료가 힘들어 상황이 어려울수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리저리 유행만 쫓아가다가는 정작 중요한 나의 시간, 소중한 나의 일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아끼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정성 어린 조언을 한다면 모를까, 남들이 해본다고 따라하는 방식은 피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이슈가 된 펜벤다졸을 계기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치료법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